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AI 거품론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장 초반에는 급등 출발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을 불었는데 아마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나스닥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장중 고점에서 지금 저점까지 마이너스 4%가 빠지는 그런 올 들어 좀 최악의 하루를 좀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 관련해서는 뭐 어떤 하나의 악재가 이렇게 크게 작용했다기보다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AI 거품론, 물론 이제 젠슨왕 CEO가 거품론을 좀 잠재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부채를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수익화가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은 누구도 명확하게 줄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가 여전히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오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은 12월에 40%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사실상 좀 어려워진 모습이고, 이 고용 보고서도 사실 이게 또 9월 데이터다 보니까 이걸 또 믿을 수 있나? 왜냐하면 이게 그 시의성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10월에 나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데 이건 사실 영구적으로 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또 신뢰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또 6%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을 한 거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뭐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확실히 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게 느낀 점은 시장 참가자들이 좀 위험 자산보다는 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 자산, 월마트 같은 기업들로 좀 약간 피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어쨌든 고평가 논란과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그다음에 AI 버블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겹치면서 계속해서 좀 힘든 그런 좀 모습을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시장에 AI 거품론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만 해도 엔비디아 젠슨왕 이제 발언을 보면 이거 거품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아마 그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실적 자체도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우려가 됐던 건 굳이 왜 이렇게 그 빚까지 내면서, 그러니까 아마존, 메타, 오라클, 최근에 알파벳까지 이 기업들 합치면 9월 이후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가 넘는 그런 채권을 좀 발행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뭐 당위성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걸 언제쯤 돈을 벌 건가? 이 주주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근데 주가는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걸 또 지탱해 준 게 유동성이죠.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이제 한번 놀란 거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차익도 좀 실현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고,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단 좀 이제 쉬어가자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됐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이 좋은 실적에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이라고 생각은 좀 안 하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피로감 같아요. 굉장히 좀 기술주의 장기간 상승에 대한 이 피로감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악재들이 몇 개 나오면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술주 변동성은 계속 좀 커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월마트는 6%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이게 약간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환율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야간 거래소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나 이제 특히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게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달러가 지금 요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100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역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그 상승 요인으로 아마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매수를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하면 더 많은 이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환율도 조금은 더 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조가 지금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1,470원까지 올라온 이 환율이 계속해서 뭐 1,500원 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워낙 지금 달러 수요가 많은 거죠. 뭐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다만 내년으로 가면 우리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한국 돈으로 6조에서 7조 정도를 아마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율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내년 상반기 되면 또 원화 수요가 반대로 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의 환율은 그때 가면 좀 진정되지 않겠냐. 다만 지금 환율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만 방향성은 결국 내년 상반기 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연말까지는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급락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